친문 진영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도 내고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수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거냐? 전주지검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공부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여기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친문 진영도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자, 이 논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꽤 오래된 논란이지요.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겸 전 민주당 의원을 전주지검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수사건은 뭐예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 이제는 전 사위가 됐죠. 이제 딸과 이혼을 했으니까 전 사위를 특혜 채용해준 그 대가로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 이 의혹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전주지검이 요즘 소환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거와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경호처라든지 춘추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소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친문 쪽이 지금 긴장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전주지검 수사에 정치권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왜? 이거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이틀에 거쳐서 이 전주지검에서 무엇을 수사하고 있는지, 왜 친문은 긴장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총선 끝나고 공부에 대한 열의가 조금씩 떨어지신 것 같아요. 네, 공부하셔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관계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와의 일남 일녀예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문준용 씨고요. 그다음에 딸인 다혜 씨가 있죠. 연년생, 여기가 오빠죠. 네. 문준용 씨도 결혼을 해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의 손자. 상당히 가족이 화목한 것 같아요. 같이 이제 퇴임 후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도 했고. 문준용 씨는 아시죠, 여러분?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 좋은 학교죠, 디자인. 나와서 지금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국제대회에서 상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 다혜 씨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알려진 게. 학교나 아니면 직업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진 적이 없었고, 지금도 명확하진 않는데, 기사를 보니까 한일 합작 여행사에서 일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직업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대통령 취임하고 인도 갔을 때, 2018년 7월에 인도를 갔을 때 한 인도 비즈니스 포럼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인도와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요가가 이제 인도에서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딸이 요가 강사를 하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사실 딸이 대중협회에 한번 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 많이들 보셨을 텐데, 2017년 5월에 대선 전날 마지막 유세 때 이 딸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와서 아버지 응원을 했던, 그러면서 이제 딸이 딸 다혜 씨가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러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다혜 씨가 정의당 행사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정의당에 입당을 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아버지는 민주당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딸은 정의당의 당원이네 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또 청와대 대통령은 딸은 딸이고 딸의 정치적 또 입장은 존중한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다, 이런 것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논란이 되는 인물은 다혜 씨의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죠. 전 남편인 서모 씨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계속 나올 논란인데, 자, 이 서모 씨는요, 이때 다혜 씨가 이제 등장하고 나니까, 그럼 남편은 뭐하지? 라는 것도 이제 대중들이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알려졌던 게, 국내의 한 중소기업 게임 업체, 모바일 게임 업체의 사업 및 기획자다, 톨이라는, 이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기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화목한 가정이 있었죠. 그죠? 부부 간에도 잘 금술이 좋아 보이고, 자식들 간에도 관계가 좋아 보이고, 또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평범한 가족. 자, 이렇게 해서 평범해서 더 관심이 컸던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논란인 걸까요? 자, 제가 논란을 한눈에 쫙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대별로 알아보는 게 제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보여드린 2018년 7월에 딸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다희 씨가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1월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가족이 국내에서 빌라를 급하게 팔고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했다면서 아까 다혜 씨 아들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손자의 학적이 변동이 됐다. 그러니까 해외로 이주를 갔다라는 이제 서류를 공개하면서 딸 한국을 떴습니까? 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니 이때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있다고 했던 이 순간에도 이미 그 전에 한국을 뜬 걸로 자기는 이제 파악을 했다. 그때 왜 그러면 딸 해외 이주를 얘기하지 않았냐? 몰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2018년 6월, 7월에 이 다희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게 이제 알려진 거죠. 6월 중에 출국을 했고 7월에 빌라 팔고 바로 아이 학교를 이제 해외로 이주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조금 이상하긴 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뭐 원래부터 해외에 쭉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굳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뭘 이렇게 해외까지 굳이 나가서 사냐. 또 그냥 그렇게 또 넘어간 게 아니 뭐 어차피 독립한 딸인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그때 뭔가 좀 이상한가? 뭐 일부에서는 뭐 경호비용 해외로 가면 경호비용이 더 드냐 뭐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뭐 독립한 생계니까. 그런데 봤더니 2020년에 봤더니 또 귀국을 해서 청와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독립한 가구인데 손자까지 있는데 같이 아버지 어머니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살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그것도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죠. 이건 또 뭐냐? 또 뭐 관사 테크냐?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밖에 살면 뭐 집값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같이 살면 뭐 집값도 아낄 수 있고 뭐 생활비도 좀 같이 쓰고 하면 돈 아끼려고 관사 테크하는 거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뭐 이런 논란도 당시에 있었던 거죠. 이제 자기 원래 살던 이제 주택은 팔고 이제 들어온 거니까. 그러면서 뭐 이것도 아빠 찬스 아니냐라는 논란이 이제 벌어지면서 뭔가 좀 이상해 보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다혜 씨 재산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꼭 공개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독립생계니까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지를 해도 되고. 어쨌든 그 이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봤더니 이혼을 했어요. 사실은 요때 처음 얘기 나올 때 요때만 해도 이게 사실 6년 동안 이 이슈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는 알지 못했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다가 지금 논란이 된 건 바로 이 2주에서 뭐가 이상한 게 딱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곽상도 의원이요.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2019년 1월 이후에 나름 이제 마치 기자처럼 저희처럼 취재를 한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뭔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5개월 뒤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의혹이 시작이 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에 있는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에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 라고 제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타이 이스타젯의 대표를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봤더니 이 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서모 씨,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사위가 2018년 7월에 입사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현재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습니다. 공개 채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혜 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타이 이스타젯. 대체 이 회사는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는데 가족이 태국으로 이사를 갔을까? 타이 이스타젯. 딱 봤더니 이런 회사예요. 뭔가 비슷한 이름의 항공이 있죠. 이스타 항공. 곽상도 의원이요. 당시에 문제 제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는 거죠.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 특혜 채용의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실제로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사위를 특혜 채용해준 대가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거 아니냐. 시기가 이제 비슷하니까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상직 당시 중진공 이사장은 아니에요. 이 이스타 항공과 이스타 젯은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우리랑 다른 회사예요. 라고 이제 관계를 부인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내가 특혜제를 취업을 시켜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회사니까 라고 해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2020년 4월 15일에 이제 의혹은 제기가 됐고 이미 전북 전주울의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초선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한번 당선됐다가 쉬었다가 다시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되자마자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으로. 저희가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아요. 뭐 선거법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으로 하여튼 계속 수사를 벌이고 됩니다. 그러다가 2020년 9월에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특혜 채용이 있고 대가로 이 자리를 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의원을 뇌물죄와 같은 이 혐의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5월 이스타 항공의 노조가 봤더니 이 회사는 실제로는 이상직 회장이 설립한 게 맞고 이 돈을 빼돌려서 타이스타젯 회사를 설립했으니까 배임 횡령이다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불거지기 시작한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살펴보죠. 특혜 채용 이유. 이건 맞는 걸까요? 타이스타젯이라는 회사는요, 2017년 2월에 설립을 합니다. 아까 노조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유죄 판결이 났는데 어쨌건 그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 봤더니 타이스타젯 대표는 아까 곽상도 의원이 만났다고 하는 이제 박석구 대표인데 이 대표는 원래 뭘 하고 있었냐면 타이스타젯 이전에는 이스타항공의 이 태국 티켓 총판, 그러니까 태국에서 이제 티켓을 파는 이스타 에어 서비스라는 회사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이죠. 이때는 태국에 워낙 관광객도 많고 하니까 돈이 잘 벌렸겠죠. 그랬더니 박석구 대표가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우리 여기다가 태국에 자회사 하나 만들면 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그랬더니 이상직 회장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라고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돈으로 만들었냐면 이 이스타 에어 서비스에서 태국 이제 비행기 티켓 팔잖아요. 그리고 번 돈 71억 원.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에서 번 돈 71억 원을 요 타이스타젯을 설립하는 자본금으로 이제 썼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소장 내용이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런데 71억 원을 들여서 만든 회사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자본금이 3,885만 원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재무제표를 본 거죠. 기업은 재무제표가 제일 정확하니까. 2017년에 이제 총자산 71억 원을 봤더니 재무제표 봤더니 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현금 같은 거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1억. 비유동자산, 그러니까 뭐 땅이나 건물이나 아니면 비행기나 이렇게 당장 팔아서 현금으로 쓸 수는 없지만 자산, 내 거. 그러니까 69억인데 1년 지나서는 유동자산, 그러니까 현금화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뭔가 판 거죠. 팔고 현금화 시킨 돈이 65억이나 돼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건너서 2020년이 됐더니 총자산이 확 줄어요. 그죠? 65억이 19억밖에 남아있질 않고, 그게 이제 2021년에는 16억으로 졸다가 왜 이렇게 돈이 줄어? 하고 이제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좀 이상해요. 3년 동안 분명히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사업이 잘 될 거다라고 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총 수입은 얼마입니까? 600만 원, 1,500만 원, 70만 원. 그러니까 몇 천만 원 수준이에요. 번 돈은. 그러면 이 돈은 다 어디 갔냐? 자본금은 다 어디 갔냐? 라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1억. 2020년에 45억 8,500만 원을 뭐 했으냐면 판매관리비 했습니다. 그럼 판매관리비가 뭐야 하면 주로 이 판매관리비가 이제 인건비 같은 거예요. 인건비. 인건비 뭐예요? 그러니까 월급으로 줬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죠. 그럼 누굴 데려갔더라? 가족 갔잖아요. 그죠? 근데 봤더니 이 사위가 타이스타의 전무이사로 가요. 전무이사 이제 노동비자 발급을 확인을 하거든요. 전무이사로 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까 사위는 뭘 하고 있다 그랬죠? 톨이라는 무슨 모바일 게임 업체 중소기업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뭐 했나 봤더니 증권사에 있었어요. 그럼 증권사나 게임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항공사의 전무로 가서 혹시 그러면 돈을 많이 받은 거 아니야? 이건 의혹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뭐 판매 관리비가 다 이 서씨에 갔다는 지금 아직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뭐 판매 관리비를 엄청 썼네. 근데 마침 서씨가 갔는데 이 가족이 근데 항공업계 그것도 없어. 경력도 없어. 어떻게 한 거야? 그럼 특혜 채용 의혹이 더 불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박석호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니 이 서 씨는 어떻게 해서 이 태국에 가게 된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상직 의원이 이 서 씨의 프로필을 주면서 채용하라고 했고 월급 800만 원에 맞추라고 했고 콘도 렌트 비용도 월 350만 원, 그러니까 집값이죠, 집값. 350만 원을 줬다. 경비를 아껴가는 상황에서 고액 봉급자를 채용하라고 하니 처음엔 이상직 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인가 했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 사이인지는 몰랐고 동방가족 비자 발급을 대행한 업체를 통해서 다혜 씨 이름을 듣고 아, 문 대통령 딸인가 보다 라는 거를 알았다. 그 전에 여기서 일했던 타이스타젯의 훈련국장 인터뷰를 봤더니 이 서 씨는 제임스라는 이름을 쓰며 타이스타젯에서 고위직으로 근무를 했고 항공 지식이나 경험은 전혀 없었고 영어도 잘 못했다. 그러나 대통령 사위로 한국정부와 이스타항공의 영향력을 발휘해 자금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명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상직 회장이 하라고 했고 채용을 하라고 했고 실제로 항공 지식과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정도 월급은 준 거고 이런 이제 상황, 정황들이 더 나온 거죠. 그럼 이상직 회장은 왜 해준 걸까요? 관심이 또 커지는 겁니다. 사위 특혜 채용을 물음표이죠. 아직 모르니까. 해준 거라면 그럼 이상직 의원은 왜 해줬을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대가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라는 자리를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 처음부터 곽상도 의원이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임명이 되는데 2018년 6월에 이제 가족이 떠나니까 뭔가 그 전에 알고 자리를 준 거 아니냐.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기관장 자리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거고 또 다른 대가로 지금 의심이 되는 건 2020년 1월에 이상직 의원이 이사장이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 총선에 출마를 해요. 총선에. 2020년 4월에 원래 전북 전주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누구한테 떨어졌느냐? 최형재라는 의원에게 떨어졌는데 자 근데 4년 만에 다시 붙은 거예요. 경선이 붙은 거예요. 두 사람이. 이 전북 전주에서. 그러니까 보통 비슷비슷하면 경선을 하잖아요. 그죠? tapi 컷오프가 된 거예요. 경선을 안 붙여준 거죠. 경선을 붙이지 못하게 컷오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를 뺀 지지율이 낮은 후보와 경선을 하도록 한 거죠. 본인은 지금도 억울하다 그래요. 갑자기 컷오프가 됐다. 사유는 비공개라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이상하다. 혹시 대가성 공천 아니냐라고 의혹을 갖고 지금 이것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북 전주를 이제 공천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 실제로 당선이 되죠. 되자마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뭐 자녀 증여 의혹이라든지 불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지만 어쨌건 뭔가 사위에게 특혜 채용을 해주고 기관장 자리를 주거나 공천을 줬다라는 의혹이 이제 불거진 겁니다. 요건 이제 근데 옛날 이미 불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요. 친문 인사들이 이거 이상하다!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갑자기. 이 수사를 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럼 왜 들고 나왔냐 봤더니 검찰!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먼지털이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와 관련해서 수사가 아닌 스토킹 수준으로 하고 있다. 딸에 대해서도 완전히 위법행위다. 딸이면 누구예요? 다희 씨입니다. 다희 씨에 대해서도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희 씨가 최근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SNS에. 그들은 저열하게 가도 우리든 품위 있게 가자.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참을린. 뭔가 참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기서 그들은, 저열하게 가는 그들은 누구예요? 검찰. 우리는 품위 있게 가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친문들은요. 이거 대통령을 겨냥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지금 심각하게 이 수사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해왔던 수사인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친문은 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검찰은 그럼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고 왜 윤석열 정부가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는 건지 이 많은 궁금증은 내일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